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지우는 홀로 서 있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의 가슴은 칼날처럼 아팠다. 너 같은 애가 왜 여기 왔어? 할머니가 알았으면 삼촌의 비아냥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들었고 지훈의 눈동자에 스며든 눈물이 마침내 그의 인생을 뒤집을 폭풍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세상을 배웠다. 서울의 오래된 한옥 골목. 그곳에서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고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란다 라고 속삭이곤 했다. 지훈은 5살, 6살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바쁜 사업가로 집에 늦게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지훈의 작은 손을 제대로 쥐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지훈의 세상을 안아주었고 그 안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느꼈다. 할머니의 집은 지훈에게 피난처였다. 매주 토요일 지훈은 할머니의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지훈아, 꽃은 왜 피는 줄 알아? 사랑받기 위해서야. 하지만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다. 할머니 자신도 젊었을 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홀로 살아온 여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훈에게 미래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10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축구공을 차며 웃고 소란을 피웠지만 지훈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였다. 그의 시선은 늘 남자아이들에게 머물렀다. 왜일까? 그 감정은 이름조차 없었다. 지훈아, 왜 그렇게 혼자야? 선생님의 물음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학교 어땠어? 할머니의 질문은 언제나 따뜻했다. 지훈은 할머니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할머니, 저는 친구들이랑 다를 것 같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르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야. 지훈아. 세상은 다양한 색으로 물든 그림이잖아. 그 말은 지훈의 가슴에 새겨졌다. 하지만 가족의 다른 면은 점점 드러났다. 큰아버지의 집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에서 삼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 집안 내력은 강해야 해. 약한 놈은 없애야지 라고 웃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앉아 몸을 웅크렸다. 그의 작은 가슴은 이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13살. 지훈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지훈은 반 친구 민준이를 처음 봤다. 민준이는 밝은 미소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소년이었다. 축구부 에이스. 모두의 인기 스타. 지훈은 민준이의 웃음소리에 끌렸다. 점심시간. 지훈은 민준이의 책상에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과자를 내밀었다. 이거 먹을래? 민준이는 웃으며 받아먹었다. 고마워. 지훈아. 너 착하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공포로 변했다.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야, 게이 새끼들 진짜 역겹다. 그런 놈들 없애야 해. 지훈은 문 뒤에 숨어 몸을 떨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할머니, 저는 이상한 애예요. 눈물이 주룩 흘렀다.
할머니는 지훈을 안아주며 말했다. 이상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순수한 거지. 할머니는 내가 누구든 사랑해. 그날 밤. 지훈은 할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인정은 고독의 시작이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고등학교에 들어선 지훈. 이제 17살. 그의 키는 자라 길쭉해졌고 얼굴은 부드러운 선으로 다듬어졌다. 하지만 마음속 폭풍은 여전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지훈의 곁에 있었다. 둘이는 점심을 함께 먹고 방과 후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민준이의 손이 스칠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불타올랐다. 지훈아, 너랑 있으면 편해. 민준이의 말은 지훈에게 희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학교 폭력은 은밀하게 다가왔다. 누군가 지훈의 책가방에 괴물이라는 글씨를 새겼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소문은 퍼졌다. 지훈이가 민준이 좋아하나 봐. 진짜 지훈은 집으로 도망쳤다. 할머니의 집에서 그는 울부짖었다. 할머니,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지훈아, 세상은 아직 내 마음을 이해 못해. 하지만 할머니는 기다릴게. 내가 빛날 날을. 할머니는 지훈에게 오래된 일기를 꺼내 보였다. 그녀의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홀로 버틴 이야기. 고통은 강하게 만들어. 내가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해. 지훈은 그날 자신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름 지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직 피어나지 못한 꽃봉오리였다. 대학 입학. 20살의 지훈.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그는 자유를 맛봤다. 건축학과에 들어간 지훈은 스케치북에 자신의 감정을 그렸다. 건물의 곡선은 그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복잡했다. 캠퍼스에서 그는 처음으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다. 동아리 모임에서 나는 게이야라고 고백하는 선배의 목소리를 듣고 지훈은 떨렸다. 저도. 그래요. 그 고백은 해방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여전히 비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의 시선은 무거웠다. 지훈아, 여자친구는 언제 사귀냐? 집안대를 이어야지. 아버지의 말은 칼날이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다. 할머니만이 지훈의 비밀을 지켜주었다. 할머니의 집에서 지훈은 연애 상담을 했다. 할머니, 제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남자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 돼.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지훈의 첫 연애는 짧았다. 상대는 직설적이었다. 너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이별은 지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스스로를 다듬기 시작했다. 운동, 독서, 그리고 할머니와의 대화. 지훈아, 내 인생은 내 거야. 가족의 기대가 아니라 할머니의 말은 지훈의 나침반이었다. 25살. 지훈은 사회에 나섰다.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며 그는 자신의 꿈을 쫓았다. 서울의 아파트 숲 사이에서 그는 또 다른 사랑을 만났다. 태민. 28의 그래픽 디자이너. 태민의 눈빛은 지훈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둘이는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지훈아,
나랑 같이 살면 어때? 태민의 제안에 지우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가족의 벽에 부딪혔다.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서 지우는 태민을 소개하려 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태민이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포크를 던지며 소리쳤다. 미쳤어. 우리 집안의 그런 치욕을. 어머니는 울었고 삼촌들은 웃었다. 역시 그 할머니 집에서 자란 놈이야. 이상한 피가 섞였나 봐. 지우는 집을 뛰쳐나왔다.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간 그는 무너졌다. 할머니, 왜 가족은 저를 버려요? 할머니는 지훈을 안으며 말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야. 내가 가족이 될 사람을 찾아.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다. 병이 깊어진 할머니. 지훈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할머니를 돌봤다. 지훈아, 내가 행복하면 할머니는 만족이야.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지훈의 세상도 무너졌다. 장례식장. 비가 쏟아지는 오후. 가족들이 모였다. 지훈은 홀로 영정 앞에 섰다. 삼촌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훈아, 너 같은 애가 유산을. 할머니가 미쳤어. 개이 새끼가 집안을 더럽히게. 사촌들은 속삭였다. 태민인가 그놈. 역겹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내가 변하면. 아직 늦지 않았어. 지훈의 가슴은 찢어졌다. 그는 할머니의 관을 보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할머니,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장례식 내내 조롱은 비처럼 쏟아졌다. 지훈은 참았다. 그의 눈물은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자 변호사가 도착했다. 유언장 읽을 시간입니다. 가족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큰아버지는 웃었다. 내가 제일 많이 받겠지. 지훈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유언장 낭독이 시작되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다. 할머니께서는 지훈이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합니다. 집, 토지, 그리고 저축 전액. 충격이 퍼졌다.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 왜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지훈이는 우리 가족의 빚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살아왔고 그 사랑을 존중합니다. 나머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편견이 지훈이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 유산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훈아, 내가 가족의 미래야. 지훈의 눈물이 터졌다. 할머니의 편지가 이어졌다. 지훈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을 알았어. 내가 겪은 고통을. 하지만 내 사랑은 아름다워. 가족아, 사랑은 다양해. 지훈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장례식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삼촌은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지훈에게 다가왔다. 미안해. 지훈아. 지훈은 일어나 가족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선택이래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예요. 유언장의 여파는 지훈의 삶을 바꿨다.
할머니의 집은 이제 지훈의 것이었다. 그는 그곳을 리모델링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태미는 곁에 있었다. 지훈아, 이제 우리는 자유야. 하지만 가족의 변화는 느렸다. 아버지는 처음에 거부했다. 유산 때문에 용서할 순 없어. 지훈은 아버지를 초대했다. 할머니의 정원에서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저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내 편이었구나. 점점 가족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삼촌은 사과했다. 미안해, 지훈아. 나도 무서웠어. 변화가 지훈은 용서했다. 그의 마음은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넓어졌다. 28살. 지훈은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열었다. 태민과 함께한 첫 프로젝트는 LGBT 센터였다. 이 건물은 우리처럼 숨겨진 사랑을 위한 공간이야. 개관식 날. 가족이 모두 왔다. 어머니는 지훈을 안으며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지훈의 눈물은 이제 기쁨이었다. 시간은 흘러 지훈은 30살이 되었다. 할머니의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수용의 상징이었다. 가족은 변했다. 사촌들은 지훈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태민과의 결혼. 한강변에서 치러진 작은 의식.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지훈의 서약은 바람에 실려 퍼졌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제단에 놓였다. 할머니, 감사해요.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구했어요. 결혼 후. 지훈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과거의 자신처럼 외로운 아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이의 말에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했다.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훈아, 내 덕에 우리도 배웠어. 사랑은 피가 아니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그것은 조롱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비가 그친 서울의 아침. 지훈은 할머니의 집 창가에 앉아 있었다. 유언장이 가족을 뒤집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다. 페이지마다 할머니의 필체가 살아 숨쉬었다. 1940년대. 전쟁 속에서 만난 그 사람. 우리 사랑은 금기였어. 하지만 후회 없어. 지훈의 가슴이 저렸다.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사랑. 그것이 지훈의 고백을 용기 있게 만들었을까? 그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보았다. 한옥 지붕이 가을 햇살에 물들어 있었다. 할머니, 당신의 유산은 제 삶을 바꿨어요. 지훈은 중얼거렸다. 태민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오며 웃었다. 오늘 사무소 가기 전에 산책할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는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다. 이웃 아저씨가 인사했다. 지훈 씨, 요즘 밝아 보이네. 변화는 작지만 확실했다. 과거. 지훈은 이 골목을 피했다. 가족의 조롱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 사무소에 도착한 지훈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LGBT 센터의 설계도. 곡선 지붕은 할머니의 한옥을 닮았다.
이 공간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거야. 동료 디자이너가 말했다. 지훈 씨 이야기 들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어.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의 이야기. 유원장의 드라마는 이미 소문이 되었다. 오후.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 올래? 아버지도 기다려. 지훈의 심장이 살짝 떨렸다. 가족 모임은 아직 어색했다. 하지만 그는 갔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삼촌의 얼굴은 부드러워졌다. 지훈아, 미안했다. 할머니 유언 읽고 나서 나도 반성했어. 지훈은 포크를 쥔 손을 멈췄다. 삼촌, 이해해요. 저도 두려웠어요. 대화는 흘렀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센터 짓는다고? 도와줄까? 지훈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태민에게 안겼다. 가족이 변하고 있어. 태민은 속삭였다. 내 덕이야. 내 용기가. 시간이 더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고 지훈은 센터 공사를 감독했다. 추운 바람 속에서 그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 이 건물은 당신의 사랑을 이어갈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청년. 민호. 19살. 집을 쫓겨난 소년. 형. 저처럼. 버림받았어요. 지훈은 민호를 안아주었다. 여기서 시작해. 센터가 열리면 내가 첫 번째 이용자야. 민호의 눈물은 지훈의 과거를 비추었다. 그날, 지훈은 자신의 여정을 일기에 적었다. 고통은 공유할 때 치유돼. 봄이 왔다. 센터 개관식. 가족이 모두 참석했다. 어머니는 꽃다발을 들고 섰다. 지훈아, 내 꿈이 자랑스러워. 아버지는 연설을 했다. 우리 가족의 실수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이 센터를 후원하겠습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지훈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쥐었다. 이곳은 사랑이 숨길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할머니의 유언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걸.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호가 곁에 서서 손을 잡았다. 형, 고마워요.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지훈의 센터는 활기찼다. 상담실, 워크숍, 그리고 작은 카페.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 여성. 남편이 트랜스젠더래요. 어떻게 해요? 지훈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먼저 듣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에서 시작하니까. 그의 조언은 할머니의 가르침이었다. 태민은 카페를 디자인하며 웃었다. 여기 메뉴에 할머니의 차 어때? 지훈은 동의했다.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의 치유 과정이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주말, 큰아버지의 집에서 바비큐 파티. 사촌 유진이가 다가왔다. 지훈 오빠, 미안. 장례식 때 무책임했어. 지훈은 고기를 구우며 말했다. 유진아, 우리는 다 배워가는 거야. 아이들이 뛰노는 마당에서 지훈은 태민과 앉아 맥주를 마셨다. 이게 가족인가 봐. 태민의 손이 지훈의 무릎에 얹혔다.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삼촌의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삼촌. 유언 때문에 직원들의 소문. 삼촌은 지훈에게 전화했다. 도와줄 수 있나? 센터처럼. 상담. 지훈은 놀랐다. 물론이요. 미팅에서. 삼촌은 털어놓았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실수했어. 사랑을 숨겼지. 지훈의 가슴이 아렸다. 삼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센터가 도울게요. 그날. 삼촌은 변화의 첫걸음을 뗐다. 가을. 지훈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숨겨진 유산, 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 출판사 미팅에서 편집자가 말했다. 이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예요. 지훈은 망설였다. 가족이 상처받을까 봐. 하지만 태민이 격려했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의 빛이 될 거야.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지훈은 말했다. 할머니의 유언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용기의 유산이었어요. 겨울 크리스마스. 지훈과 태민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둘이는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 파도 소리가 축복처럼 들렸다. 돌아온 서울. 가족이 기다렸다. 축하해. 어머니의 케이크. 아버지는 포옹했다. 내 엄마가 제일 기뻐해.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가족이 완성됐어요. 새해가 밝았다. 지훈의 센터는 전국 뉴스에 나왔다. LGBT 권익을 위한 건축가의 이야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지훈은 부담스러웠지만 받아들였다.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방송에서 그는 유언장의 순간을 회상했다. 조롱 속에서 할머니의 사랑이 빛났어요. 그게 제 힘입니다. 시청자들의 편지가 왔다. 당신 덕에 용기 냈어요. 지훈은 하나하나 답했다. 그의 일상은 바빠졌다. 태민과의 삶은 안정되었다. 아파트에서 둘이는 저녁을 요리했다. 오늘 센터에서 만난 아이. 내 과거 같았어. 태민이 말했다. 지훈은 한숨 쉬었다. 그래서 더 해야 해. 그들의 사랑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주말 데이트. 한강 자전거 타기. 지훈아. 행복해. 태민의 질문에 지훈은 키스했다. 너 덕에. 가족 모임은 정기화되었다. 어머니의 생일 파티. 지훈이 케이크를 만들었다. 엄마. 할머니 레시피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너처럼 되려고 노력할게. 아버지는 지훈의 책을 읽고 말했다. 아들아. 내 고통을 몰랐어. 미안.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 중요해요. 삼촌은 센터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나처럼 늦게 깨달은 사람들 도와줄게. 봄. 지훈은 강연 투어를 떠났다. 부산, 대구, 광주. 각 도시에서 청년들이 모였다. 형. 어떻게 버텼어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의 유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강연 후. 팬사인. 한 소녀가 말했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당신처럼 강해질게요. 지훈의 가슴이 벅찼다. 여름 휴가. 가족 전체가 제주로 갔다. 바다에서 수영. 모닥불 앞 이야기.
큰아버지가 말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좋아하셨을 거야. 지우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변화의 여정.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 가을. 지훈의 책 2판이 나왔다. 부록의 가족의 편지. 우리도 이야기할게요. 어머니의 글. 지훈은 울었다. 이게 진짜 유산이야. 겨울. 센터 크리스마스 파티. 민호가 스피치했다. 지훈 형이 제 가족이 됐어요. 지훈은 태민과 춤을 췄다. 우리 미래는 밝아. 시간은 순환하듯 흘렀다. 지훈은 이제 사회운동가로 불렸다. 국회 청문회의 증언. 차별은 가족을 파괴해요. 유언처럼 사랑을 인정합시다. 의원들의 박수. 그의 목소리는 버버벤했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태민과의 일상은 로맨틱했다. 여행, 영화, 그리고 꿈. 아이 가질까? 태민의 말에 지우는 흥분했다. 입양 절차 시작. 우리 가족 만들자.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할머니 기일. 모두 모여 추모. 할머니, 감사해요. 지훈의 기도. 삼촌이 말했다. 나도 이제 이해해. 사랑의 다양함을. 봄 축제. 센터 이벤트. 수백 명 모임. 지훈의 연설. 유산은 물려주는 거예요. 용기와 사랑을. 여름. 입양 성공. 작은 소년. 준호. 아빠, 첫말. 지훈의 눈물. 환영해. 우리 아들. 가을. 가족 사진 촬영. 모두 웃음. 이게 우리야. 지훈의 말. 겨울. 준호의 첫 크리스마스. 선물. 노래. 행복해요. 지훈의 속삭임. 준호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지훈은 아빠로서 배웠다. 준호야. 사랑은 모든 걸 이겨. 동화책 읽으며. 태민은 좋은 아빠야 라고 칭찬했다. 센터는 성장했다. 지점 열기. 부산의 첫 번째. 지훈의 개소식. 할머니의 꿈 이어가요. 가족 방문 잦아졌다. 어머니가 준호 돌봄. 손주 같아. 아버지 놀이. 할아버지, 준호의 외침. 사회적 인정. 상 받음. 인권활동가 지훈 씨 연설.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여름 휴가. 제주 다시. 준호와 모래성. 할머니 집처럼 만들자. 지훈의 아이디어. 가을. 준호 학교 입학. 걱정 마. 아빠 태민의 위로. 겨울. 가족 크리스마스. 준호의 선물. 사랑해요. 지훈의 감격. 준호의 학교 생활. 괴롭힘. 아빠가 게일해. 지훈 분노. 하지만 대처. 준호야. 우리는 특별해. 센터 캠페인. 학교 교육. 다양성 가르치자. 가족 지원. 아버지 학교 방문. 내 아들이 자랑스러워. 태민의 프로젝트 성공. 우리 팀워크야. 여름. 가족 캠핑. 이야기 나누기. 과거 상처 치유됐어. 가을.
지훈의 다큐멘터리. 유언의 힘, 방영. 겨울. 준호의 생일. 최고의 가족. 다큐멘터리 방영 후. 반응 폭발. 편지. 인터뷰. 지훈 피로하지만 만족. 준호의 성장. 아빠처럼 될게요. 센터 국제협력. 한국 모델. 가족 재회. 할머니 생일. 기억해요. 토크. 태민 프로포즈 재확인. 영원히. 35. 지훈은 할머니의 집을 센터로 개조. 준호와 함께. 할머니, 보이세요? 가족 모두 모여. 유산은 살아있어. 최종 연설. 사랑은 뒤집는 힘. 우리 모두의. 지훈의 미소. 행복한 여정 끝. 새로운 시작.